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의 한 국가에서는 병원 청소부의 실수로 1,000회분 백신을 폐기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병원의 청소부는 자신의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이미 콘센트에 꽂혀있던 플러그 하나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백신 냉장고의 전원선이었던 거죠. 이에 키르기스스탄 보건부 장관은 청소부에게 심각한 규칙 사유가 있다며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물게 할 것임을 시사하였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세계 네티즌들은 비판 일색입니다. 애초에 백신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닌가. 전 세계가 수급난을 겪고 있는 백신인데 청소부마저 쉽게 코드를 뽑아버릴 수 있을 정도로 백신 냉장고를 소홀히 관리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런 상태였다면 청소부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라도 훼손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며, 물론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청소부도 일부 기책 사유가 있지만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모든 책임을 청소부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백신 관리 소홀로 인한 대참사는 키르기스탄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여러 선진국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개발도상국들에게 백신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막상 백신을 받은 국가들은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아까운 백신이 낭비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 한국이 보였던 모범은 백신을 허무하게 날리는 국가들에게 롤모델로 서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 중인 자녀 백신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여 백신을 접종한 인원은 총 33만 1,190명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이 주로 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병에 10명에서 12명의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봉한 뒤 최대 6시간 내에 접종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만약 노쇼, 미접종자가 발생하면 당국의 백신 접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자녀 백신 예약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의 국내 IT 기업이 플랫폼을 제공하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자녀 백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서 백신 노쇼가 발생하면 지금 바로 예약하여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외신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시스템을 보고 실시간 방역 데이터 인프라와 기획력, 기업의 긴밀한 협력, 국민의 높은 디지털 리터시 등의 세 박자가 갖춰졌기에 가능했던 한국만의 성과라 극찬하였습니다. 의도치 않게 한국과 백신 접종 경쟁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에서조차 한국은 사회 문제 해결의 IT를 기동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부러미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죠. 한국이 아직까지는 미국과 영국 등 백신 선진국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는 백신이 충분한 국가보다 백신이 부족한 국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국가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는 통제 능력을 보여주며 현 사태에 대처하는 모범 국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국민들은 백신이 부족한 와중에도 다른 나라를 위한 기부 행렬을 보이고 있어 눈에 띕니다. 미국으로부터 얀센 백신을 지원받고 자녀 백신 접종 시스템을 통해 백신을 접종받은 일부 젊은 층이 해외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요. 운이 좋아 한국에 태어났고 그 덕에 코로나 백신까지 빠르게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중저소득 국가를 위한 백신 기구인 코백스에 기부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백신 기구인 코백스에 기부금을 송금하는 움직임이 젊은 층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 백신 접종이나 얀센 예약에 성공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통상 독감 백신을 접종할 때 일정 금액을 냈던 만큼 해당 비용을 기부하고 싶다는 것이죠. 매일마다 쏟아지는 뉴스를 통해 한국은 아직까지 살만한 나라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체감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스티브 유 지표입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이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이 지표는 원래 한국인이었던 스티브 유가 한국에 오고 싶다는 말을 할 때마다 수치가 높아집니다.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하거나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할 때 스티브 유는 유독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말을 삼갑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회담이 진행되거나 한국의 방역이 두각을 나타낼 때마다 그는 나의 고국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말하죠. 지난 3일은 스티브 유, 유승준이 또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비자 발급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첫 변론이 있었던 날입니다. 과거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 국방부를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그때 당시 스티브 유는 군입대할 날짜가 다 되어 원칙적으로는 해외로 출국할 수 없는 처지였죠. 하지만 스티브 유는 자신이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군대에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고 자신의 이미지가 좋다는 점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를 신뢰했던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그의 출국을 허용하였죠. 그리고 이후 그는 대한민국 땅을 다시 밟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간 스티브 유는 곧바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여 한국인 유승준이 아닌 미국인 스티브 유가 되었습니다. 이에 온 국민이 공분하였고 대한민국은 그에게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괘씸죄를 물었습니다. 때문에 이후 20년 동안 그가 아무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싶어도 대한민국이 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게 된 현 상태가 된 것이죠. 물론 그는 이미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많고 중국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자랑하며 돈을 쓸어 담고 있었기 때문에 십수년 동안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청년 유승준에서 중년 스티브 유가 된 그가 갑자기 방송에 출연하여 무릎을 꿇더니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미국에서 세법이 개정돼서 세금 폭탄 맞을 것 같으니 한국으로 다시 도망치려는 거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등지고 도망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는 그의 발언을 지지해주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후에도 수없이 방송을 켜며 자신이 왜 입국을 거부당해야 하는지 호소했습니다. 자신이 비자 발급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전을 시작하였죠. 실제로 2019년 대법원에서는 병역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해도 38살이 되어 안전질서 등 한국 이익을 해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비자 제한하라는 것은 위법이다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이 바로 그 서울고등법원 행정오부에서 스티브 유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이었던 거죠. 대법원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자 스티브 유는 이번 판결에서도 역시 당연히 자신이 승소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재판장에서 재판부가 스티브 유에게 던진 질문은 상황을 전혀 뜻밖의 분위기로 몰고 갔는데요. 입국을 원하는 주된 이유를 밝혀라. 외국인의 입국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데 이를 어떻게 볼 건지도 분명히 알아. 재판부는 의기양양한 스티브 유를 상대로 아예 원론적인 이야기로 문제를 몰고 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스티브 유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거죠. 스티브 유가 제 아무리 법률적인 문제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한국 헌법은 외국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을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한다고 한들 그것은 위헌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비판될 수 없는 그 나라의 온전한 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은 8월 26일인데 그때까지 스티브 유가 적법하면서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의 무기한 한국 입국 금지는 앞으로도 쭉 지속될 전망입니다. 애초에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인 미국에서 왜 한국으로 입국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특히 한국에 비해 미국은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을 이루며 한국보다 이른 시기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최근 보도되고 있는 기사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가 없던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백신 여권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미국에서 백신 여권은 인권 침해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의 정보를 방악한 행위가 인권 침해라는 것이죠. 워낙 수많은 음모론이 판치는 미국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이고 이들로부터 다른 시민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 여권 제도가 필수임에도 미국은 이를 시행하지 못해 곤혹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미국에서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백신 접종 기록 카드를 위조한 혐의로 한 일당이 경찰 당국에게 체포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 카드를 한 장에 $75의 가격으로 판매하였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 해도 워낙 불안한 요소가 많은 미국보다는 모든 정보가 확실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 통제되는 한국으로 도망오고 싶다는 게 스티브 유의 솔직한 심정이 아니겠냐는 네티즌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은 어떨까요? 중국은 스티브 유가 한국에서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후에도 큰 인기를 끌며 돈을 쓸어 담았던 국가이고, 일본은 스티브 유가 미국으로 도피하기 위해 선택한 경유지입니다. 그는 일본에 예정되어 있던 공연을 위해 한국에서 출국했다. 곧바로 미국으로 간 것이었죠. 고향의 향수가 느껴진다면 그나마 다른 동북아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으로 만족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것마저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스티브 유는 2020년 한국의 정치에 대해 말하던 중 나의 입국을 막는 것이 공산주의 독재랑 다를 게 뭐냐 라는 뉘앙스로 공산주의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국내 네티즌은 스티브 유를 중국 공안에 신고했고, 중국에서 톱스타로 활약하던 그는 이제 중국에서도 설 자리를 잃게 되어버렸죠. 일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본의 방송에서는 전 세계 백신 접종 현황을 보여주는데 한국만 제외하여 방송에 송출할 정도로 한국과는 비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백신 현황이 최악입니다. 백신도 약이니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도맡아야죠 라며 온도 유지가 생명인 백신 운송을 땡볕에서 약사가 도수로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일본의 효고연에서는 원래 접종량의 5배 농도의 백신 원액을 시민에게 접종하는 등 총체적 난국도 이런 난국이 없는데요. 이 두 국가 중 어디를 가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스티브 유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